지금 당신 혹시 죄책감 느끼고 있나요? 남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퇴근하고도 카페 가서 자기 개발하는데 정작 나는 소파에 널브러져서 의미 없이 쇼츠나 넘기고 있는 내 모습. 아,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도 상사도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입을 모아 말하죠. 갓생 살아라. 1분 1초를 아껴라. 남들 쉴 때 달려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위험하고도 짜릿한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 사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가장 똑똑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죽어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크게 말아먹고 지금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벨상 수상자 러셀은 근면함이라는 미덕이 현대 세계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일갈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성실함이 독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전략적 게으름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의 당신의 주말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에 내 무보정 일상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SNS를 켜보세요. 새벽부터 미라클 모닝 인증하는 사람, 주말에도 카페에서 노트북 켜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편안했던 소파는 갑자기 가시방석이 되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사회비교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의 뇌는 주변 20, 30명과의 비교를 통해 생존 전략을 짜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상위 0.1%의 화려한 순간만 모아놓은 전 세계 수백만 명과 실시간으로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립니다. 주말에 누워있는 나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망가진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의지력 배터리를 푼돈에 팔지 않는 겁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한정된 배터리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참으며 일어날 때, 출근할 옷 고를 때, 점심 메뉴 결정할 때마다 배터리는 뚝뚝 떨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판사들의 판결을 분석했더니 배터리가 빵빵한 오전엔 가석방 승인율이 65%였는데 배터리가 다 된 오후 늦게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뇌가 지치니까 가장 쉬운 선택인 거절과 현상 유지만 고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온갖 잡무의 의지력을 다 써버린 사람은 저녁에 인생을 바꿀 중요한 고민을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끊어야 할 관계를 습관처럼 이어갑니다. 당신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략가는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장 비싼 투자로 여기는 겁니다. 책상 앞에서 머리 쥐어짤 땐 안 풀리던 문제가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 갑자기 탁 풀린 적 있으시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가 외부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만 켜지는 회로입니다. 2022년 네이처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 회로가 켜졌을 때 우리 뇌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답을 조립합니다. 즉, 당신이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낮잠을 자고 산책을 하는 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뇌를 가장 비싸게 쓰는 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천재성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충전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선이라는 독사과를 거부하고 충분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항상 1등, 최선의 선택만 고집하는 극대화자와 이 정도만 됐다 하고 멈춤은 만족자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극대화자가 연봉은 20%더 높았지만 정작 행복도는 만족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최고를 찾는 사람은 선택한 후에도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갓생의 실체가 바로 이 극대화자의 삶입니다.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레이스. 그 끝엔 성취는 있을지언정 만족은 없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남에게 혹은 시스템에 함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평온을 위해 챙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의지력을 사소한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멍하니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완벽 대신 충분함을 선택하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바쁘게 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하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소파에 누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게 당신의 인생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갓생이라는 압박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혹은 대충 살기로 마음먹고 오히려 인생이 풀렸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